여기 항고 이호서죠. 항고 이호서라든지 또는 매각 허가 결정원에서 이의할 경우에는 그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이를 공탁, 이거를 보정 제공해야 됩니다. 항고 이호서나 매각 허가 결정에서 그런 즉시 항고 이의 신청할 때는 매각 때문에 10분의 1은 보정 제공 서류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4항 관련 질문들이고요. 5항 사업하다가는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받은 때는 사건을 제시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 4항 화살표시고 5항 화살표시고 그러나 단 사업하다가는 자기 제도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차원을 직접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단의 제도관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6항 규정 5항 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은 송구받은 판사 등은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사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화단의 처분할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1호 규정 이의신청이 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전하고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호 규정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할 때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3호 규정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인정되면 사업화나 처분을 경정시킵니다. 뒤에 5호 규정 볼게요. 5호 규정. 사업화나 처분 중 단독파사장이 처리하는 경우에 항고 또는 즉시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인정할 때는 사업화자는 판사는 사업화자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로 송부시켜주는 겁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5호 규정이 중요한 규정들이죠. 5호 규정들.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원래 자, 판사가 했더라면은 어떤 재판을 했더라면은 이 재판이 즉시 항고 대상이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판사가 아닌 그런 사업화자원이 한 경우에는 처리한 경우에는 이런 처분에 관해서 먼저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2차에게 하게 되면은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그랬죠. 제출하게 되면은 사업화자는 그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자기가 자기 처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도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이걸로 끝이 나게 돼요.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인정되면은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판사는 또 심리하겠죠. 심리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그런 사업화자원의 처분을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신청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항고본으로 송부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비로소 즉시 항고가 이게 제기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5호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5호2 규정, 인가결정은 이의시행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6호 규정, 그를 이의시행할 때 인재표에 정한 인재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한을 청하여 이의시행인의 이를 보정하고 이의시행인이 보정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각하하는 겁니다. 자, 6호 화살표시고 여기 있죠? 항고 이호서 제출하지 않았다. 또는 매각 허가에 대해서 10분의 1에 그런 보증 제공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는 겁니다. 거기에 6호 규정들 옆에다 여백에다 화살표 하시고 쓰십시오. 인지죠. 인지 미처 적용한 보정명령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지를 처벌할 때는 보정명령을 나오고 그때 보정하려면 각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보정명령 없이 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관련 판례, 일반 판례. 자,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은 집행 종료 후 재판으로서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권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위는 그것들은 민소법상에서 즉시항고가 되는 겁니다. 항구이어서 제출일 강제주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송상 즉시항고하고 집행무상 즉시항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먼저 소송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문제인데 여기는 집행유 효력이 있지만 집행무상 즉시항고는 집행유 효력이 없게 돼요. 그 성격은 여기는 속심입니다. 밑에는 사후심이에요. 따라서 속심이기 때문에 자, 이유서 제출 여부인데 여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이 15조 즉시항고하고 소송상 즉시항고 차이점들입니다. 일론 판례 찾으실 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번은 항고는 상대방이 없는 편면적인 불출사에 기능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요하지 않게 돼요.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 취시 등도 아니고 항고장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번은 이게 15조 1항에서 2항이죠. 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인데 이 재판이 그러면은 고지 전에도 항고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이거를 다수기원은 긍정하는 겁니다. 이게 3번 판례가 돼요. 판결 관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원문이 법원 사문에게 교부될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옆 페이지의 출제 부분 이미 성립한 결정에 관해서는 결정이 고지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의해서 항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지전은 항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선고를 유하는 거요. 선고를 유하는 결정은 화살표시고 단 선고를 하는 걸 때는 반드시 선고된 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고를 유하는 결정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매각 허별 결정이에요. 매각 허별 정도 즉시 항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선고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선고해야만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판례 전화배차 결정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3번에 여백에다가 허설표하시고 여백에다가 단 선고를 요하는 결정은 선고에만 항고할 수 있다. 꼭 쓰셔야 되고요. 4번 판례는 임대명령 즉시 항고도 집행력 지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항고를 결정에 관한 재항고에 관해서도 집행력상 즉시 항고와 재항고 규정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호설조는 11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5번은 특별한 경우이죠. 특별한 경우에 제도관이 있는 경우인데 특별한 경우는 제도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결정명령은 불력이 이루어지면 제도관이 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도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도관이 안 되는 것들은 첫 번째가 판결입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격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판결은 제도관이 안 돼요. 상소로 불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도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보존처분에서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보존 세 가지인데 여기 우리 가압류 보존처분 이의신청, 보존처분의 이의신청 재판 여기에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제도관 형되지 않습니다. 교서명령이죠. 사정변경.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보존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존처분, 이거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즉시 항고할 수 있게 돼요. 이때는 제도관이 형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5가지, 판결, 특별항고, 3번, 4번, 5번은 이거는 보존처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왜 제도관이 된다고 그랬죠? 3번, 4번, 5번은? 자, 보존처분의 이의체판을 재판할 때는 심리방식이 있어요. 심리방식에 이게 286조 1항이 있는데 이 방식은 판결 절차와 유사하는 겁니다. 우리 판결의 경우는 제도관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판결 절차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즉시 항고에 타더라도 원시 법원은 제도관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5번 판례 특별한 경우에는 제도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6번 판례는 즉시 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거지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인할 때에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7번 판례 보존처분의 제도명령 절차에는 집행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명령 불이행으로 이유한 보존처분 취소 결정은 15조 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하는 재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15조가 아니라 민사법상의 즉시항고 규정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287조 조문 한번 보고 올게요. 287조 뒤에 444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444페이지. 먼저 440 앞페이지 보존처분 받도 있는 거죠.
3페이지 보완호 조세명령 부분들이죠. 자, 287조의 사항 규정 볼게요. 사항 규정, 5항 규정. 5항 규정은 사망 신체행위의 재판이죠. 사망 신체행위의 재판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소법 440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즉시 항고는 이게 어떤 즉시 항고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15조가 아니라 민소법상으로 즉시 항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28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286조 볼게요. 자, 430페이지 286조 관련 조문 7항이 있습니다. 사망 규정의 결정원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민소법상에 440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즉시 항고는 15조 즉시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소법상으로 즉시 항고가 되는 겁니다. 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다시 16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자, 7번 판례, 8번 판례 모두 실제 이루어졌어요. 8번 판례는 그와 같더니죠. 286조 7항 규정입니다. 이거는 15조가 정지지 않고 민소법상으로 지정 규정이 정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항고 요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9번 판례는 보시고요. 자, 10번 판례는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되는데 인도명령의 불력은 즉시 항고입니다. 이때 즉시 항고의 경우에 인도명령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15조 유육항에 달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즉 15조 유육항 경우는 잠시만 아까 설명드렸어요. 법원에 직권을 한다고 그랬죠. 직권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신청에 관해서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5조 유육항의 잠수처분은 법원에 직권을 하게 돼요. 따라서 당사자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신청에 관해서 재판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불복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추록에 최근 판례 하나 있을 거예요. 추록은 그런 사업포장의 경우이죠. 사업포장의 경우에는 사업포장관이 판사에게 이거를 송부한다고 그랬어요. 사업포장관은 출정이 안 한다고 합니다. 이해 신청이 이유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업포장관 처분을 격려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유 없다 라고 하면은 사업포장관의 처분을 인가한다고 그랬죠. 처분을 인가하고 그리고 인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건을 항고 번호로 송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인가라는 것들은 반드시 결정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인가 결정해야 돼요. 이를 반드시 상대방의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2조 부분들이에요. 줄침 부분. 사업하자는 규칙 4조 6항 5호에 따른 단독파다 등의 인가는 사업부장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파다 등의 판단 행위로서 재판을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신청일에 이를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인가처분, 인가결정은 인가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은 반드시 이해신청인에게 고지할 것. 이에 관한 최초 판례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고요. 좀 쉬도록 할게요.